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5%, 코스닥은 1.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조금 올랐는데 오늘은 조정받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조정받는데 조금 역할을 한 게 일단은 연준의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잠시 정리를 해 봤더니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자꾸 때리고 이렇게 물가 상승에 자꾸 우려를 주기 때문에 뭐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보류했다. 여기서는 뭐 좀 더 과격하게 포기했다 이렇게 기사가 적혀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를 때렸죠. 일단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관세 때리고 일단 유예 중이고, 또 중국에는 10% 관세 더 물리기로 했고, 또 자동차 제약 반도체에 25% 관세 매기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뭐 상호 관세 이야기도 했고, 계속 관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규제 완화 감세 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좀 지켜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일단 뭐 초기에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곤혹스럽죠.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조금 부양해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게 되면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고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 수입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참 우리한테는 악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이 조선주 이게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권사에서 리포터를 하나 냈는데 미국에서 돈 버는 게 한 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이만큼이나 올랐다. 그럼 이거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상승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핑계로 인해서 좀 조정이 되어야 그 돈들이 또 차익 실현해 가지고 다른 데 가고 그 사이에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오르고 그렇게 이제 순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조정이 되면은 이제 돈이 또 어디로 가느냐, 또 새로운 기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우리한테 배 만들어라고 줄 거니까 돈 벌 수 있는 기대였다면, 새로운 기대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한 8년 넘었죠. 넘는 그 기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한테 이 한한령을 갖다가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이제 중국 때문에 또 이런 종목도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지금 돈이 뱅글뱅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수급 보면은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는지 알 수 있죠. 삼성전자 아랫게 들어왔을 때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입성을 했었다니까. 연기금 계속 추세 매매를 진행 중이고 지금 자사주 매입 이슈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물량을 받아 모아야 되는데 개인들도 내놓고 뭐 금융투자 쪽에서도 얼마든지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시장에 오늘 뭐 검색된 종목들이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게 28개가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나쁜 게 아니고 회전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시장 괜찮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뭐 당연히 유통 쪽 그리고 통신, 뭐 운송, 창고, 전기, 가스 뭐 이런 업종도 좀 올랐습니다. 세력들이 보면 요만큼만 보면은 뭔가 조금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 같죠? 연기금은 나머지 업종들도 이렇게 물량을 계속 매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고 또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흘러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순환 매매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자, HDC 오늘 세력들이 매수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뭐 어제도 봤죠? 연속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건데 짧게 들어간 분들께서는 이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멀리 보고 들어간 분들께서는 아직 뭐 충분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브레이크 걸리게 되면은 뭐 분할 매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나는 아직 충분함으로 더 보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오늘 뭐 주가 바닥에 대해서 어떤 분들께서 좀 질문하시던데 주가 바닥은 사실은 뭐 하락하는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추었을 때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락이 멈추려 그러면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사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거입니다. 근데 브레이크 걸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과정에 이렇게 잠시 올랐다고 해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락 추세에 멈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전에 이 종목에 관여되었던 세력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그때 뭐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상황은 어땠는지 분석을 통해서 적어도 한 이 정도 돈은 들고 들어와야 세력들이 개입이 되었다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브레이크, 요거잖아요. 요게 하락을 멈춘 돈이잖아요. 실제 하락을 멈추고 추세를 전환시킨 돈은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이 브레이크 걸린 이유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바닥을 지나는 동안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고요. 뭐 이게 바닥인지 알 수는 없는 거고, 지나고 나서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바닥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이 기간 동안에 투입한 돈이 있단 말입니다. 돈을 이만큼 하락하는 종목, 말 그대로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아닙니까? 이 상황에 돈을 집어넣어서 추세를 돌릴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매수할 정도라면은 나름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투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래 돈 흐름을 보고서 이 종목에 왜 세력들이 돈을 넣었지 하고 역으로 계속 추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돈을 넣었구나,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이 돈을 담보로 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 고점이고 세력들도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좀 누릅니다. 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한번 좀 땡겨놨고 기다립니다. 그럼 그 기간에 우리가 총 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충분한 시간이 되잖아요. 보통 이제 총 쏠 때 이 기간이 오른 기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바닥입니다. 이게 바닥권의 움직임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이 지점에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거 본다고, 아니면 좋았는데 알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못 샀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짧은 구간 먹을 수 있는 수익 매매가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력들에서부터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은 브레이크 걸어 먹었고 돈을 투입했잖아요. 여기까지 이만큼 지금 주가 오르는 동안에 돈을 계속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예전에 이 종목에 지금 이 들어온 세력들이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할 때까지 끌고 가더라. 또 이 종목의 여건상 아직도 물량을 어느 정도 더 매집할 수 있다, 이런 거 분석했을 때 이 지점에 내가 수익 매매를 갖다가 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승률이 높다라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 숫자 비교하면 된다. 여기 빨간색, 이 파란색 비교해서 이 빨간색이 많은 데가 승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뭐 2번, 3번이나 났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것도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요렇게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거 2번 들어온 거 이미 주가 높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샀다 하더라도 수익 내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 또 짧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짧게 보고 먹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의 바닥은 뭐 예상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갖다가 해서 좀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기 쉽게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라고 하는 거고, 이제 브레이크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지점에서 선생님에 들어갔을 때 승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마침 이때 브레이크 걸린 이후에 못 샀다 하더라도 괜찮다, 살 게는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상해서 들으지 말고 항상 이 주식 가격이잖아요. 주식 가격. 가격은 사는 쪽 파는 쪽 수요와 공급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는 또 데이터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세력들이 사고 팔았던 기록들이 다 있고 어느 정도 샀는지를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그때 당시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가도 공개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 종목 현재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보유가 되겠죠. 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중간중간에도 흘러내리는 동안에도 수없이 이렇게 짧은 상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브레이크 걸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들어온 세력들이 누군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 세력들이 매수를 했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 올랐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 재료들도 있고요. 그럼 그 연구하면 이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만든 세력들이 주가 바닥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은 그 바닥 이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요건 뭐 없다 손치더라도 두 번이나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이런 점이 여기 찍히게 되면 스윙매매 들어가서 쉽게 먹는다니까. 그럼 왜 지금 이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느냐? 세력들이 바닥 만들고 이제 안 나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또 충분히 좋은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이건 뭐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SK텔레콤도 지금 보유인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끝났다. 계산해 보면 되죠. 3개, 3개잖아요. 3개, 3개. 2개를 여기서 까먹죠. 요거 3개가 이제 이거 3개로 대칭이 된다. 대응이 된다. 그럼 뭐가 남았나? 딱 1개 남았죠. 1개. 그럼 여기서 1개 다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뭐 잠시 이게 실패라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다시 여기 이제 진바닥이 되는 거고 지하철 팔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그 이후로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사이클로 치면 한 사이클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순환매매 종료. 그러면은 다른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개수만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해요? 자, 금호석유는 똑같이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우린 이거 보고 들어간 겁니까? 이거 세력들이 투입한 돈 보고 들어가고 세력들이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바닥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뭐 아무 때나 그냥 바닥이라고 뭐 지레짐작으로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식 가격을 보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가격이잖아요. 가격. 가격은 사는 쪽에서 파는 쪽에 있어서 어느 접점이 있는 겁니다. 접점.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고, 호가창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거래됐던 것은 수급으로 우리가 다 쭉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호석유 지금 바닥 찍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격 매수 절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에서 좀 올라간다 손 쳐도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이 각도로 가파르게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가파르게 날아가야 됩니까? 자기들도 저렇게 올라가면 물량을 많이 모으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흔드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 흔들 때 이후에 이제 충분히 보통 그 기간이 산만큼의 기간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대충 이렇게 요 사이에 어느 구간 되겠죠? 여기 한 달 한 반 정도 걸렸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 달 정도 기다리게 되면 그 사이에 조정이 돼서 우리가 뭐 총수해야 될 시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계산 많이 했는데 매번 너무 이제 힘들고 복잡해서 자동화 시켜놨 거예요. 그냥. 자, 다우 기술도
두 번이나 들어와서 잘 안 됐는데, 저거 의지와 상관없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들어온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세력들도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력들도 해볼라 했는데, 아씨 그때 때마침 금리를 갖다가 내린다 해놓고 안 내려버리고, 요즘 이번에 FMC 의사록 결과 나온 것처럼 뭔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외적인 악재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걔들은 그랬기 때문에 서둘러 또 이걸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미래에 남잖아요. 이때 들어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큰 결심을 했겠습니까? 이 흘러내리는 주가 이 들어 올리려고 하면 돈을 얼마나 꼽아야 되겠냐고요. 모험을 한 겁니다.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럼 저거 나름대로 이때 들어갈 때 계산 다 했습니다. 이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고 대주주가 어느 정도 들고 있고 누가 들고 있는데, 내가 샀을 때 털어먹는다 하더라도 이 다른 기관들이 털어먹으면 과연 이게 걔들이 이익 보고 타는 거겠냐 손해 보고 타는 거겠냐. 저거 나름대로 내가 그걸 갖다가 혹시 최악의 경우에 그 물량을 받아야 될 경우에 우리 자금 여력상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저것도 지금 다 계산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계산했는데도 잘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새로 들어왔잖아. 우리는 요거 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럼 로또 쇼핑 그럼 뭔데? 지금 세력들이 자꾸 실패했죠. 또 들어온다.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이때하고 이번에 좀 다르다. 재료가 하나 더 있잖아. 지금 롯데 쇼핑하면 쇼핑. 롯데가 물론 저쪽에서 나왔지만 지금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라고 하면서 그런 재료와 더불어서 지금 쇼핑 유통주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류 쪽도 있고, 이쪽은 얼마든지 인공지능이 개입되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인공지능 혜택을 좀 빨리 볼 수 있는 업종이 돼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보고서 낚시를 하면 입질하는 입질, 낚시 찌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 확실히 완전히 문 건 아니고, 우리가 그 낚싯대 한 10개 펼쳐놓고 있으면 미동이 없는 것도 있는데 왔다 갔다 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는 게 언제 무는지. 그게 바로 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색깔처럼 이런 브레이크라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는 거죠. 낚시할 때 찌가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드는 거 아닙니다. 탁 물었을 때 드는 거지. 그 순간을 포착을 하고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종목 여러 개 던져놓고. 그러니까 모토닉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이 들어왔는데, 이때 지금 바닥 만들어 놨어요.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뭔가 큰일을 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들어왔으면 바로 이게 날아가면 되는데 저거가 지금 쉬고 있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아닙니까? 나도 상승 추세 평범이면 만약에 이 종목 연구를 해서 괜찮다 하면은 한번 쏘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쏘아볼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하면 스윙 매매보다는요, 이 순환 매매가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앞서 본 SK텔레콤인가요? SK텔레콤처럼 요 순환 매매 한 구간 요 끝날 때까지, 요 때까지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죠. 자, 백산도 요즘 또 건설주 좀 오는데 요 낑기가 좀 올라오고 있다 아닙니까? 세력들 지금 들어온 거라니까.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면 되죠. 계속 가면 저거가 물량을 많이 못 모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저것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다 지켜보고 우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신세계 들어오고 있죠. 세력들이 입질하고 있습니다. 유통주가 자꾸 보이죠. 그럼 지금 돈이 조선주 갔다가 지금 다시 유통주로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번에 재료가 화장품 쪽도 그렇고 재료가 중국에서 이번에 돈 좀 벌게 해주는 그런 재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시장에 지금 종목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그 세력들이 미련이 있어가지고 2022년 여름이다. 그때부터 지금 돈 넣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것도 돈 못 벌고 지금 계속 있었던 거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재료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 우리한테 좀 구해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조금 다시 이제 좀 총 한번 쏴도 되겠죠? 다시 쏴도 되겠죠?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도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수익매매 신어놨고 짧게 들어간 분들은 이걸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짧게 들어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짧게 들어가서 뭐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때 굉장히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한 텀 돌 때까지 들고 있어도 되겠지요. 지역난방공사는 이렇게 됐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이 중요하죠. 이 돈. 이게 바닥을 만들었다고요. 세력들이 이 돈 투입한 거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서 우리가 못 들어갔죠.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개수를 비교해 볼 때 빨간색이 더 많고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감하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요거 보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또 뜨면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은. 들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뭐 들고 있다 그러면 들고 가면 되죠. 요 계속 까먹을 때까지. 난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보고 들어가면 되죠. 어쨌든 우리는 먹을 게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항상 이 생각의 중심을 돈을 가지고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이거 들어왔을 때는 세력들이 과거 기록을 보게 되는 거고 이때 중간중간에 눌렀다고 간다고 이거 누르고 가고 계속 누르고 가잖아요. 그럼 이때 눌렀을 때 이것도 과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눌렀던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번에 눌렀을 때 이게 그 누가 팔았는가가 나오겠죠. 이때 몇 산 세력이 나가는지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손 밖에서 나가는지 저거가 말 그대로 흔들어 대는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판단해서 이 새끼 장난친다 하면 이거 덮는 거 그냥 무으면 되는 거죠. 세력들이 저것도 머리 쓰면 우리도 머리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추세를 못 돌리는데 전혀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걔들 나름대로 있던 매매 방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이 뭐시 어떤 중국에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할 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걔들은 나름대로 길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쪼를 필요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미끄러서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고 아직까지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좀 멀리 보게 되면 충분히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죠. 그러면 뭐 뜬다고 다 들어가야 되느냐? 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거 버려버려도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고 유통 쪽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죠. 아니면 화장품 쪽으로 중국 쪽에서 돈 벌게 해주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도 나는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거 다 들고 있을란다.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또 현대건설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세력들이 지금 급하게 지금 들어와서 3력공간에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거 어떻게 따라가나 이거. 지금 걔들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바닥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이거 보고 내가 더 가고 싶었는데 지금 더 갈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안 들어가면 되지. 안 들어가면 되지. 지금이라도 따라갈 필요 없다니까는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럼 걔들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 각도로 날려보라고. 저거 물량을 갖다가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겠어요. 수익 내기 곤란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한번 정리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만약 그때도 내가 뭐 마땅한 기회가 없다 그러면 별거 있나? 뭐 차트 바꿔야죠. 수익매매 차트 딱 바꿔가지고 피 빨아먹으면 되는 거죠. 현대제철은 뭐고 똑같아 아닙니까? 입질 오죠 입질 오고 있습니다. 입질 이번에 요 브레이크 요런 거 하나 딱 걸리면은 요때부터 요거 딱 담궈줬고 입질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닥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지켜보고 해야 되는 거고 오늘도 이런 종목들 꽤 있었죠. 투자라고 하는 게 물론 영 아무런 분석 없이 뭐 투자하면 참 힘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연구를 보다 보면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만들어라고 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수급인 거예요. 가격이기 때문에 수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세계 경제를 분석한다. 그거는 수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돈 흐름이지만은 실제 가격은 이 수급, 수요, 공급, 사고자 하는 거, 팔고자 하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잘 분석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데이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때 재료들도 있고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믹스를 해서 좀 의미 있는 자료를 뽑아내는 거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저도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이거 분석하고 저거 분석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노안이 오고 힘들고 맨날 머리를 갖다가 한 종목 매수하기위해서 짱구를 굴리다 보니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거 이거라고. 그게 쉽잖아요. 이거 딱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겠죠. 그럼 현대제처럼 공부해야지 이 종목 왜 세력들이 돈 넣고 있는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다 이런 겁니다. 일단 뭐 시장에 좀 돈 들어가는 게 조금 보이죠. 그동안 올랐던 게 조금 조정을 겪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쭉 나아가고 있고 또 주식 투자 어렵게 하면은 하나씩 어려운 거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순하고 쉬워져야 됩니다. 자꾸 복잡하고 어렵고 화면이 막 현란하고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게 단순화가 됩니다. 점점 단순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단순한 게 계속 꾸준히 실천하고 또 그 단순한 게 승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 또 그 단순한 게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맨날 하던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